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대화 잘 통하고 감정을 좀 공감해주면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이 그래서 잘 됐잖아. 그래서 너희가 나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잖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너는 진짜 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무릎 꿇고 나를 맞이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무릎 꿇고 그거는 맨날 3년째. 장난치는 거예요, 맨날. 야, 근데 너 본인은 장난이라고 나 들어올 때 하는데. 레드카펫 깔고 있어, 너는 항상. 그냥 이거를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 사람들 앞에서 너는 이렇게까지 누리고 살면서 감사한 줄 모르고 불평불만만 한다. 그러면은 제가 힘들었던 걸 얘기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감정과 저의 의견을 가스라이팅하면서 묵살하는 거. 그게 가장 힘들어요. 이게 여기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 어렵게 살았을 거고 저도 17살 때 이제 집이 가난해서 학교 못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신불자일 때 만나가지고 정말로 거짓말처럼 가난할 때 둘이 만나가지고 하셨구나. 8년 동안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 결정이나 제 판단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진짜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강하신 네, 거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제가 남편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분도 분명히 참고 사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내분에 대한 불만이나 섭섭한 점들, 고쳐줬으면 하는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 얻으면 하나 잃는 것처럼. 근데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래요. 두 가지 다른 네, 사업도 잘해야 되고 집에 와서 또 다정다감해야 되고 또 뭐 표현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걸 바라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옛날에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많은 일들을 겪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저절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날카로운 성격이 됐어요. 근데 밖에서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집에 왔을 때 여보 나왔어 하면서 막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너무 공감이 되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어떤 만들어낸 본인의 어떤 성격인 거죠. 난 그건 이해는 가는데. 네,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내 덕에 이렇게 됐으므로 언제 어느 때건 술상을 보는 건 당연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술상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오기 때문에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좀 유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정말로 아침 한번 제가 챙겨달라는 얘기 안 해요. 제가 배고프면 제가 밥 차려 먹거나 배달시켜 먹거나 이 친구한테 청소해라, 뭐 밥해라 이런 얘기를 일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혹시 아내분도 규현 씨한테 막 고맙다는 말이라든가 뭐 사랑한다는 말이나 이런 애정 표현 같은 것도 자주 하시나요? 저한테 안 해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아니에요. 와이프 진짜 저한테 안 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말 없다. 왜 안 해? 남편이 이쁜 짓을 해야 사랑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 안 표현을 모르긴 일 하겠습니까? 줬는데. 그러니까 진짜 미치는 거예요, 저는. 해야지. 저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내조를 하는 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묵묵히 성격이니까 뭐. 네,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뭘 사주고 표현은 내가 더 많이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돈이면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걸로 다 너무 퉁치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거 저는 진짜 남편 편을 듣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남편 편 듣는 게 아닌데 들으셔야 될 약간 다 좋아.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안효진 씨는 지금 이런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이 상황을 다름이 아니라 손해배상, 돈으로 청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왜 그거를 돈으로 청구하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액수가 다르겠지. 수가 다르겠지. 갑자기 80억 말이겠지. 이 사람이 돈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항상 술 때문에나 거짓말 때문에 싸울 때도 각서도 쓰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돈이라는 거가 가장 강점이면서 약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으로 증명해야 인정을 할 수 있는 내가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네. 이해가 되네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잘못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뢰인들 입장 대충 아시겠죠? 들어왔어요. 결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이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남편분 입장에서 좀 변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당연합니다. 네. 남편분께서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의 느낌이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그 시절 신용불량자였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처절한 가난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절박감이 그 안에 남아있습니다. 남들은요, 사회에서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물어뜯으려고 달립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무 힘들더라도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계속 투영이 되고 어쩌면 아내분께 남편은
너무도 불안하고 힘들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공감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좋은 말도 나오고 다정한 말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안교 씨는 여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은 있어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동안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이 야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내가 너한테 내 사랑을 이걸로 표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건데 이걸 마치 우리가 그걸 아유 이 물질 만능주의자야 이렇게 꼭 폄훼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현재 남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남편의 역할은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남편의 가정 내 역할을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리고 난 돈을 벌어왔으니까 내 임무를 다 했다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한다는 데 있어요.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은 부부는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협조에는 경제상 부양뿐만 아니고 가정생활 전반에도 미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어떤 경제적 부양 등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뭐 육아나 어떤 소위 말하는 모든 가정일로부터 면책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VCR 보는 내내 네. 제일 표정이 썩어 들어가셨던 분이 계시고 누구예요? 박은주 변호사님. 정말 표정이 썩었거든요. 네, 종이 구멍 뚫리겠어요. 지금 익숙하신 상황일 거예요, 지금. 정말 쥐박인 갖고 싶다는 뭐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디서 했는데? 자, 빨리 얘기하세요 어쨌든. 평일 저녁에는 어때요, 스케줄이? 아이 봐요? 와서 아기 보고 아기가 목욕을 저랑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잠을 저랑 자야 될 때도 있어서 아빠는 주말에는 자요? 소파에 붙어 있어요. 소파에 자요? 아이는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술 500번 먹는 아빠. 술 500병 먹는 아빠. 아빠랑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겠네요? 짧고 굵게 놀죠. 그러고는 이제 핸드폰 보거나 TV를 보거나. 그게 절대적인 시간이 많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남편분이 가정을 챙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이시죠? 여보 챙기는 건 나야. 여보가 날 챙기지 않아. 내가 여보 챙기고 내가 우리 가정을 챙기는 거야. 저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네. 버시죠? 근데 사실은 다 느끼셨겠지만 저분은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버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버시는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버시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어느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자기 삶을 이제 밑바닥에서 이렇게 차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너무 겉에선 훌륭하죠. 근데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호강시켜주기 위해서 한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본인이 좋아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공의 맛을 취하셨는데 아니 제가 자기 만족. 제가 하면 네. 대부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이유로 본인한테 먼저 쓰세요. 근데 저는 저한테 정말 쓰는 게 하나도 없고 가족을 다 지키는 우리 게 가족을 위해서 거기에 가족을 투입해요. 지키는 게 시그널을 사는 것, 돈을 많이 주는 것. 그걸 그거라고 가장 좀- 안전한 환경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 그 과정에서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부인은 행복해하죠. 이거 봐. 이혼하셨으면 좋겠는데 나. 이혼하셨으면 좋겠는데 나. 잠깐만. 자, 드디어 진짜 한방 판사입니다. 아니 잘 지내고 있어서 갑자기 네. 우리랑 상의 좀 하고 얘기해. 이혼을 얘기를 해? 아니 근데 우리 아내분은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원치 않으시죠? 네, 저는 엄마 아빠가 제가 없었어서 저희 애기한테는 엄마와 아빠의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조금은 뭐 이혼까지는 조금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위험한 징조를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내분께서는 나의 감정이 경시당하고 있고 그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의존 관계를 심리적인 의존 관계로 전이시키는 행위예요. 이 부부들의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가 그대로 가정에서의 수직 관계로 지금 투사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분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와이프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공사는 정확히 구분해라. 넌 직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게 누군가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 남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VCR을 봤을 때 분명히 아내분은 말이 바뀌었어요. 집에서 하는 말과 밖에서 직장에서 쓰는 존댓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핸드폰만 하지 말고 이나 옷 먹여달라고 그랬잖아. 한 이틀 뒤에 바로 바꾸긴 했거든요, 그거 보고. 하지만 남편분은 빨리빨리 좀 해라. 후보 정하라고 하고. 말 대답하지 말고. 여전히 고압적이고 여전히 가부장적이며 여전히 직장 상사입니다. 단지 그것을 합리화하는 말이 핑계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내가 상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는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이런 것을 겪고도 아내분께서는 아니다, 나는 남편을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먼저 우리를 찾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표현은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안유진 나마저 그래도 나 너 사랑해. 그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지금의 가스라이팅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까 봐. 내가 인정한다는 걸 남편한테 받는 게 될까 봐.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스라이팅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내분은 가스라이팅은 전혀 당하지 않고 계세요. 가스라이팅은 전혀 당하지 않고 계세요. 가스라이트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러면서 자기를 의심하게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내분은 남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사람 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전혀 당하지 않고 계세요. 알고 있다, 이거. 왜냐하면 이미 주체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정서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 그거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의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될 정도의 그렇죠. 상태가 됐을 때를 보통 가스라이팅으로 하고 본인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 전혀 못해요. 인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어쨌든 이 사례는 가스라이팅과 관계가 없다고 그렇죠.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부부는 대등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등하다는 건요 서로의 타인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남편분이 아내분의 타인성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성공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타인성을 좀 인정해 주는 거. 전분이 아니야. 네, 그 부분만 해결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부가 성공을 했으나 성장을 해야 할 때다. 아니 실제로 저희가 만약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한다 치면 저희가 이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게 이제 어쨌든 요식 프랜차이즈거든요. 거기 주식도 다 이 친구로 됐고 주식도 다 이 친구로 됐고. 아 진짜요? 100% 훌륭하시네. 다 그 주식 뺏어와야 되는데. 그걸 주식 여기가 98% 갖고 있고. 98%요? 다 이 친구 거예요. 98%요? 다 이 친구 거예요. 자, 다시 열렸어요. 아니, 이런 반전이 있었는데. 반전이니까. 누가 이겨야 되냐고. 아니 그 얘기를 왜 지금? 그 얘기를 잠깐만 결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소 걸겠습니다. 너 녹화 끝났어. 이혼부분 얘기예요. 남편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 우리가 겁시다. 우리가 걸어요. 반소. 우리가 반소하는데. 다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진 아파트들도 다 여기 명의고. 아파트들도? 네, 다 저는 아니 어떡하려고 그렇게 했어. 그거 위험하게.